윤설야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윤설야담과 함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의 어느 작은 고을에 평온한 삶이 흐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산과들에 사는 백성들은 각자의 분수에 맞게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 고을의 부잣집 도령 용건과 소장농의 아들 덕쇠는 신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깊은 우정을 나누던 소꿉친구였습니다. 용건은 그 고을에서 손꼽히는 부잣집 아들로 사람들은 그를 도령이라 부르며 존경의 마음을 담았지요. 그의 아버지는 삼남 지방을 주름잡는 거상이었고 그 덕에 용건은 어릴 적부터 비단 옷을 입고 비싼 먹을 갈아 글씨를 쓰며 자랐습니다. 반면 덕쇠는 소장농의 아들로 늘 허름한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의 손은 어릴 때부터 논일을 도우며 거칠어졌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검붉게 변해 있었지요. 그럼에도 덕쇠는 언제나 해맑은 웃음을 짓고 다녔습니다. 그 웃음은 마치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처럼 순수했지요.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것은 8살 무렵이었습니다. 그날 용건은 아버지를 따라 들판에 나갔다가 덕쇠를 만났습니다. 덕쇠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 그만 발을 헛디뎌 넘어졌고 그 모습을 본 용건이 달려가 손을 내밀었지요. 괜찮으냐? 다친 데는 없느냐? 덕쇠는 자신을 걱정해주는 비단옷을 입은 아이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내 환하게 웃으며 손을 잡았지요. 고맙소이다. 이런 나 같은 아이에게 신경 써 주시다니. 그때부터 두 사람은 틈만 나면 함께 놀았습니다. 용건은 덕쇠에게 책에서 배운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덕쇠는 용건에게 들판에서 보고 들은 재미난 일들을 나누었지요. 신분의 차이가 있었지만 그것은 두 사람의 우정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용건이 15이 되던 해 두 사람의 우정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용건의 아버지는 아들이 소장농의 자식과 어울리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용건에게 덕쇠와 어울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렀지요. 용건은 마지못해 아버지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서로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지요. 시간은 더 흘러 용건이 20이 되던 해 한양에 제일 가는 거상의 외동딸 설아와의 혼인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두 집안 사이의 정략 결혼이었지요. 설아는 얼굴이 아름답고 행실이 바른 처자로 많은 이들이 그녀를 탐냈습니다. 하지만 설아의 아버지는 딸을 가장 부유한 집안과 혼인시키고자 용건의 집안을 택했지요. 혼례식 날 설아는 화려한 화롯을 입고 가마를 타고 용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연지곤지로 단장되어 있었고 긴 속눈썹은 수줍게 내려뜨려져 있었습니다. 설아가 가마에서 내릴 때 그녀의 시선이 우연히 마당에 서 있는 한 머슴과 마주쳤습니다. 그 머슴은 다름 아닌 덕쇠였지요. 설아는 덕쇠를 보고 문득 낯이 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 생각은 긴장된 마음과 함께 사라져버렸지요. 덕쇠는 설아의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그는 용건과의 우정 때문에 이 집에 머슴으로 들어왔지만 이제 용건은 아름다운 여인과 혼인하게 되었고 자신은 그저 그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머슴일 뿐이었으니까요. 혼례식이 끝나고 용건과 설아는 신방에 들었습니다. 설아는 수줍은 마음으로 용건을 바라보았지만 용건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용건은 설아에게 가까이 다가가지도 않았고 그저 멀찌감치 앉아 바깥만 바라보았지요. 도련님께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설아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용건은 대답 없이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방을 나가버렸지요. 설아는 홀로 남겨진 신방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이 혼인이 정략 결혼임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남편이 될 사람이 자신을 이렇게 차갑게 대할 줄은 몰랐던 것이지요. 그날 밤 덕쇠는 마당에서 혼자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신방에서 흘러나오는 흐느낌 소리가 들렸습니다. 덕쇠는 그 소리가 세아 씨의 것임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안타까움으로 가득 찼지만 그저 달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설아는 시댁에서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시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드리고 집안일을 돕고 밥을 짓고 빨래를 하며 며느리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습니다. 하지만 용건은 그런 설아에게 한마디 말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집을 나가 밤늦게 돌아왔고 돌아와서도 설아가 있는 방에는 들어가지 않았지요. 그런 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 설아는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다가 우연히 덕쇠와 마주쳤습니다. 덕쇠는 설아를 보고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아 씨, 물동이가 무거우시지요? 제가 들어다 드리겠습니다. 덕쇠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설아는 그의 진심 어린 마음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설아의 대답에도 덕쇠는 물동이를 들고 앞장섰습니다. 그는 설아의 방 앞까지 물동이를 날라다 주었고 그때 우연히 설아의 방 안을 보게 되었습니다. 방 안에는 빗질한 흔적도 없는 이부자리가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덕쇠는 용건이 설아의 방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날부터 덕쇠는 설아를 더 자주 살폈습니다. 그는 설아가 힘든 일을 할 때면 몰래 도와주었고 그녀가 슬퍼할 때면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덕쇠의 마음속에는 설아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자신도 모르는 감정이 피어나기 시작했지요. 한편 용건은 설아와의 혼인 후에도 자신이 오래전부터 연모하던 기생 채용을 잊지 못했습니다. 채용은 그 고을 제일의 기생으로 아름다운 용모와 뛰어난 재주로 많은 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용건은 어릴 적부터 채용을 동경해왔고 그녀와 혼인하고 싶었지만 집안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지요. 용건은 설아와 혼인한 후에도 몰래 채용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그는 설아에게는 차갑게 대하면서도 채용에게는 온갖 귀한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비단, 화장품, 장신구 등 값비싼 물건들을 채용의 방에 쌓아두었지요. 용건의 마음은 온통 채용에게만 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용건이 집에 돌아오지 않은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설아는 남편이 걱정되어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설아는 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용건이 아닌 덕쇠가 서 있었지요. 세아 씨, 도련님께서 기생 채용의 집에 계신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도련님께서 며칠간 그곳에 머무르실 것 같습니다. 덕쇠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설아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고맙습니다. 알려주셔서. 설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방문을 닫고 쓰러지듯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덕쇠는 그런 설아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문 밖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떠났지요. 이튿날 덕쇠는 아침 일찍 일어나 설아의 방 앞에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놓았습니다. 그는 설아가 어제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설아는 문을 열고 그 죽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죽을 가져다 준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지만 그 따뜻한 마음씨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날 오후 용건은 화려하게 차려입은 여인을 데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기생 채용이었습니다. 채용은 화려한 비단 치마 저고리를 입고 머리에는 값비싼 비녀를 꽂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을 두껍게 바른 채 교만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요. 이곳이 도련님의 집이구려. 참으로 크고 화려하군요. 채용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속에는 교활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용건은 채용의 손을 잡고 마당을 가로질러 갔습니다. 그때 마침 설아가 빨래를 들고 마당으로 나왔고 세 사람은 마주치게 되었지요. 설아는 용건과 채용을 보고 당황했지만 예의 바르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도련님, 돌아오셨군요.
손님을 모시고 오셨나 봅니다. 용건은 설아를 쳐다보지도 않고 채용의 손만 꼭 잡은 채 대답했습니다. 이쪽은 내 마음의 절친인 채용이다. 앞으로 이 집에서 자주 보게 될 것이니 그녀에게 예의를 갖추도록 해라. 설아는 남편의 차가운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표정을 감추고 채용에게 인사했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용건 도련님의 아내 설아라고 합니다. 채용은 코웃음을 치며 설아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아, 당신이 그 정략 결혼으로 들어온 새색시로군요. 도련님께서 말씀하시던 분이시네요. 하긴 도련님 같은 분이 당신 같은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할 리가 없지요. 채용의 말은 칼날 같았습니다. 설아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서 있었고 용건은 그런 상황을 즐기는 듯했습니다. 그는 채용의 어깨를 감싸며 웃었지요. 자, 채용아, 내 방으로 가자. 피곤할 테니 쉬어야지. 두 사람은 설아를 남겨둔 채 용건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설아는 그들이 사라진 후에야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때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덕세가 설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설아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신의 겉옷을 벗어 설아의 어깨에 둘렀지요. 재아 씨, 많이 춥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셔야 합니다. 덕세의 말에 설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덕세의 따뜻한 마음씨에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러시면 도련님께서 화를 내실지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도련님께서는 지금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계십니다. 재아 씨의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덕세의 말에 설아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덕세의 겉옷을 몸에 꼭 둘렀지요. 그 옷에서는 들판의 흙냄새와 함께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채용은 자주 용건의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이 집의 주인인 양 행동했고 설아를 무시하고 심지어 하인들에게까지 함부로 대했습니다. 용건은 그런 채용의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의 모든 것을 받아주었지요. 설아는 점점 더 깊은 슬픔에 빠져갔습니다. 그녀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고 몸은 야위어갔지요. 덕세는 그런 설아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매일 밤 몰래 설아의 방 앞에 따뜻한 음식을 두고 갔고 설아가 외롭지 않도록 그림자처럼 그녀 곁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밤 설아가 우물가에서 혼자 울고 있을 때였습니다. 덕세는 그런 설아를 발견하고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재아 씨, 밤이 깊었습니다. 몸을 상하게 하실까 걱정됩니다. 설아는 덕세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고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저 마음이 복잡해서. 덕세는 조심스럽게 설아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건을 꺼내 설아에게 건넸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만들어 주신 수건입니다. 깨끗하니 눈물을 닦으시지요. 설아는 감사한 마음으로 수건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눈물을 닦았고 그 수건에서는 들국화 향기가 났습니다. 항상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집에서 살아갈 용기를 잃었을 것입니다. 덕세는 설아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설아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재아 씨께서는 참으로 강한 분이십니다.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견디고 계시니 말입니다. 저는 그런 재아 씨를 존경합니다. 설아는 덕세의 말에 처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달빛 아래에서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당신은 참 따뜻한 사람이군요. 그런데 이제 보니 당신의 이름도 모르겠네요. 제 이름은 덕세라고 합니다. 보잘것없는 이름이지만 세아 씨께서 기억해 주신다면 영광이겠습니다. 설아는 그 이름을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덕세.
참 좋은 이름이네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별을 보며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설아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덕쇠는 자신이 자란 마을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은 서로를 향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설아는 오랜만에 활기찬 모습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세수를 하고 머리를 단정히 빗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시어머니를 도와 아침 식사를 준비했지요. 시어머니는 설아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오늘따라 더 고와 보이는구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니? 설아는 살짝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어머님. 그저 오늘 아침이 유난히 맑고 좋아 보여서요. 시어머니는 설아의 어깨를 토닥이며 웃었습니다. 그래, 날씨가 좋으니 기분도 좋아지는 법이지. 설아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마당에서는 덕쇠가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당을 쓸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고 장작을 패고 있었지요. 설아는 그런 덕쇠의 모습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용건과 채웅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늦게 일어났는지 아직 잠옷 차림이었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채웅은 하품을 하며 용건의 팔을 붙잡고 있었지요. 여보, 오늘은 어디로 놀러 가요? 어제 약속하신 비단 가게에 가보고 싶어요. 채웅의 목소리는 교태로웠습니다. 용건은 그런 채웅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당신이 원하는 곳 어디든 데려다 줄게. 두 사람의 대화를 들은 설아는 가슴이 아팠지만 표정을 감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덕쇠가 물동이를 들고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설아를 보고 짧게 목례를 했고 설아도 같은 방식으로 인사를 돌려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지요. 채용은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의심의 빛이 어렸고 입가에는 음흉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오후, 용건은 채용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들은 비단 가게에서 값비싼 비단을 사고, 장신구 가게에서 금비녀를 사고, 맛있는 음식점에서 진수성찬을 먹었습니다. 용건은 채용을 위해 아낌없이 돈을 썼고 그녀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었지요. 한편 설아는 집에서 시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빨래를 하고 바느질을 하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덕쇠도 자신의 일을 하면서 틈틈이 설아를 도왔습니다. 그는 무거운 물건을 대신 들어주고 힘든 일은 자신이 도맡아 했지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을 때 용건과 채웅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설아는 혼자 저녁 식사를 하고 시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드린 뒤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방 안에서 바느질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설아는 용건이 돌아온 줄 알고 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덕쇠가 서 있었지요. 그는 손에 작은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재아 씨, 저녁을 드셨는지 궁금하여 찾아뵈었습니다. 마침 시장에 다녀오면서 떡을 조금 사왔는데 드시겠습니까? 설아는 덕쇠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문을 활짝 열고 덕쇠를 안으로 맞이했습니다. 들어오세요. 함께 떡을 나눠 먹어요. 덕쇠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설아의 따뜻한 미소에 마음이 녹아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보따리를 풀어 찹쌀떡을 꺼냈습니다. 그 떡에서는 고소한 향기가 풍겼지요. 이 떡은 마을에서 가장 맛있다고 소문난 떡집에서 산 것입니다. 재아 씨께서 드시면 기운이 날 것입니다. 설아는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녀는 떡을 한 입 빼어 물고 눈을 반짝였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오랜만에 이렇게 맛있는 떡을 먹어보네요. 덕쇠는 설아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떡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설아는 자신의 고향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덕쇠는 자신이 보았던 아름다운 풍경들을 이야기해 주었지요. 시간이 흘러 떡을 다 먹었을 때 덕쇠는 일어났습니다. 재아 씨,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너무 늦게까지 계시면 다른 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설아는 아쉬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오늘 좋은 시간을 보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덕쇠는 문을 열고 나가려다가 문득 생각이 난 듯 돌아보았습니다. 재아 씨, 내일은 마을에 장이 서는 날입니다. 혹시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대신 사다 드리겠습니다. 설아는 덕쇠의 배려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괜찮습니다. 필요한 것은 없어요. 그저 오늘처럼 가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덕쇠는 설아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설아는 그가 사라질 때까지 문 앞에 서서 바라보았지요. 그날 밤 설아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꿈속에는 덕쇠의 따뜻한 미소가 있었고 그 미소는 그녀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설아는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특별히 정성을 들여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을 작은 그릇에 담아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덕쇠를 찾아 그에게 음식을 건네려 했지요. 하지만 마당에는 덕쇠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설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설아는 불안한 마음으로 덕쇠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아는 급히 대문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말을 타고 돌아오는 용건과 채용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어디선가 밤을 보낸 듯 지쳐 보였지만 얼굴에는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용건은 설아를 보고 무표정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왜 그렇게 급히 뛰어나오는 것이냐? 설아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아니옵니다. 그저 말소리가 들려 누가 오시나 보려고 했습니다. 채용은 코웃음을 치며 설아를 비웃었습니다. 혹시 당신의 정인이라도 찾고 있는 건 아니겠지요? 그 멋은 말이에요. 설아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채용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젯밤 당신과 그 머슴이 방에서 함께 있는 것을 보았어요. 참으로 추한 광경이었지요. 설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급히 용건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련님, 그것은 오해입니다. 덕쇠는 그저 떡을 가져다 주었을 뿐이고, 용건은 설아의 말을 자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마라.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나는 내게 관심이 없으니까. 그 말을 들은 설아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채용은 그런 설아를 비웃으며 용건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여보, 이제 방으로 들어가요. 피곤하니 쉬어야 해요. 용건은 채용을 따라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후 설아는 홀로 마당에 남겨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계속해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때 마당 구석에서 덕쇠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설아를 보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채아 씨, 괜찮으십니까?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설아는 덕쇠를 보고 더욱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덕쇠의 팔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덕쇠, 채용이 우리를 보았대요. 어제 밤에. 그리고 그 일을 도련님께 말했어요. 덕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설아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세아 씨. 제가 도련님께 가서 모든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설아는 덕쇠의 팔을 잡고 말렸습니다. 안 돼요, 덕쇠. 도련님은 이미 마음을 정하셨어요. 그분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거예요.
덕쇠는 설아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아 씨, 이렇게 슬퍼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그저 진심으로 살아가셨을 뿐입니다. 설아는 덕쇠의 따뜻한 말에 조금씩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녀는 덕쇠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홀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날 이후로 채용은 더욱 대담하게 설아를 모욕했습니다. 그녀는 설아가 머슴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소문을 지방 곳곳에 퍼뜨렸고 심지어 하인들에게까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인들은 그 이야기를 믿지 않았지만 채용의 위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용건은 채용의 말을 모두 믿었습니다. 그는 설아를 더욱 차갑게 대했고 심지어 그녀에게 방에서 나오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설아는 방 안에 갇혀 홀로 지내야 했고 음식도 하인이 문 앞에 두고 가는 것을 먹어야 했습니다. 덕쇠는 그런 설아의 상황을 알고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는 설아를 돕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그녀에게 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멀리서 그녀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요. 어느 날 밤, 덕쇠는 설아의 방 앞에 몰래 편지를 두고 갔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세아 씨께 이 어려운 시간을 꿋꿋이 견디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세아 씨의 진심을 알고 있습니다. 부디 건강을 잃지 마시고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모든 것이 좋아질 것입니다. 덕쇠 올림. 설아는 그 편지를 받고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잠이 들었고 그날 밤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용건은 덕쇠를 불러 자신의 방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덕쇠는 불안한 마음으로 용건의 방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용건과 채용이 함께 앉아 있었지요. 내가 덕쇠냐? 용건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예, 도련님. 제가 덕쇠입니다. 덕쇠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용건은 덕쇠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소문이 있다. 이것이 사실이냐? 덕쇠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도련님. 그것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세아 씨께 떡을 가져다 드렸을 뿐입니다. 채용이 코웃음을 치며 끼어들었습니다. 떡이라. 참으로 기가 막힌 변명이군요. 당신들이 방 안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모두가 알고 있어요. 덕쇠는 채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어렸지만 그는 감정을 억누르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오해입니다. 저는 단지 세아 씨께서 슬퍼하시는 모습을 보고 위로해드리고자 했을 뿐입니다. 용건은 덕쇠의 말을 들은 채 만체하고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내일부터 너는 먼 고을로 가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다시는 이 집에 돌아오지 말도록 해라. 덕쇠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는 설아와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괴로웠지만 표정을 감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련님의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덕쇠가 방을 나가자 채용은 용건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여보, 그 머슴을 멀리 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당신의 아내도 내쫓아야 해요. 그녀는 이미 당신의 명예를 더럽혔어요. 용건은 채용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이 맞아. 내일 아침 나는 그녀에게 소박을 놓겠어. 소박은 남편이 아내를 내쫓는 행위로 그 여인은 집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용건은 이제 설아에게 그런 끔찍한 일을 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덕쇠는 방으로 돌아와 급히 짐을 꾸렸습니다. 그는 내일이면 이 집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 전에 설아에게 이별 인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설아의 방은 단단히 잠겨 있었고 그녀에게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덕쇠는 고민 끝에 작은 쪽지를 썼습니다. 그는 그 쪽지를 설아의 방 창문 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세아 씨께 저는 내일 이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도련님의 명령이십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언제나 세아 씨와 함께 할 것입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덕쇠 올림. 설아는 그 쪽지를 받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덕쇠가 떠난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쪽지를 가슴에 품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용건은 설아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너에게 소박을 놓는다.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설아는 그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용건을 바라보며 애원했습니다. 도련님,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내쫓으시면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용건은 설아의 애원을 무시하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결정했다. 내가 이 집에 머무를 수 없다.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하인들에게 명령해 너를 끌어내리겠다. 설아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지품 몇 가지만 보따리에 싸서 집을 나섰습니다. 마당에는 하인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은 모두 설아를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도울 수 없었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숙인 채 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덕쇠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설아를 보고 놀랐습니다. 세아 씨,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설아는 덕쇠를 보고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도련님께서 저에게 소박을 놓으셨어요. 이제 저는 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덕쇠는 그 말을 듣고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는 설아에게 다가가 그녀의 보따리를 받아들었습니다. 함께 가시지요, 세아 씨. 저도 이제 이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설아는 덕쇠의 제안에 놀랐지만 이내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함께 가요. 이제 우리에게는 서로밖에 없으니까요.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에게는 돈도, 집도, 의지할 곳도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그들은 손을 맞잡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슬부슬 내리던 비가 점점 거세졌고 이내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설아는 비에 젖어 떨고 있었고 덕쇠는 그런 그녀를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세아 씨, 이대로는 건강을 해치실 것입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제가 비를 피할 곳을 알고 있습니다. 덕쇠는 설아의 손을 잡고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동굴이 있었고 두 사람은 그곳에서 비를 피했습니다. 동굴 안은 춥고 습했지만 적어도 비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설아는 젖은 옷을 입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덕쇠는 그런 그녀를 보며 자신의 겉옷을 벗어 그녀에게 둘렀습니다. 이것이라도 입으십시오, 세아 씨. 그래도 조금은 따뜻하실 것입니다. 설아는 덕쇠의 배려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겉옷을 받아들고 덕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워요, 덕쇠.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쯤 비에 젖어 길가에 쓰러져 있었을 거예요. 덕쇠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제가 해드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세아 씨를 위해 작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설아는 덕쇠의 겸손한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덕쇠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덕쇠, 이제 당신을 그렇게 부르지 않겠어요. 이제 우리는 신분의 차이도 없고 주인과 머슴의 관계도 아니에요. 그저 서로를 의지하는 두 사람일 뿐이에요. 덕쇠는 설아의 말에 놀랐지만 이내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설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제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설아는 미소 지으며 덕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덕쇠, 고마워요, 덕쇠.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그 미소 속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해가 뜨자 두 사람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없었기에 걸어서 여행했고 때로는 친절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어려움을 헤쳐나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배가 고팠지만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덕쇠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를 도와주는 대가로 음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었지만 아무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지쳐 쓰러질 것 같던 그때 한 노인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노인은 흰 수염을 기른 온화한 얼굴의 사내였습니다. 젊은이들, 왜 이렇게 지쳐 보이느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덕쇠는 노인에게 자신들의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설아가 집에서 쫓겨나 길을 떠돌고 있다고 말했지요. 노인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구나. 내 집으로 오너라. 오늘 밤은 내 집에서 쉬어가도록 하자. 두 사람은 노인의 제안에 감사함을 느끼며 그를 따라갔습니다. 노인의 집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고 생각보다 크고 아름다웠습니다. 집 안에는 비단 가구와 귀한 그림들이 걸려 있었지요. 노인은 두 사람에게 따뜻한 음식을 대접했고 깨끗한 방을 내주었습니다. 설아와 덕쇠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자리에서 쉴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인은 두 사람을 불러 말했습니다. 젊은이들, 나는 너희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생각을 했다. 너희가 겪은 부당함의 분노를 느꼈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 노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덕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젊은이, 내 얼굴이 참으로 낯이 익구나. 혹시 내가 어릴 적에 한 노인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느냐? 덕쇠는 그 말에 놀라 노인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문득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10년 전 한양에서 길을 잃은 저를 도와주신 그 어른이신가요? 노인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그때 어린 소년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훌쩍 자라 있구나. 덕쇠는 놀라움과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노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은인을 다시 뵙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그때 어른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덕쇠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나는 그저 어려움에 처한 아이를 도왔을 뿐이다. 그런데 이제 너는 더 큰 어려움에 처해 있구나.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돕고 싶다. 내게는 자식이 없고 이제 나이가 들어 혼자 살기 외롭구나. 너희가 나와 함께 살면서 나를 도와주지 않겠느냐? 설아와 덕쇠는 그 제안에 놀랐지만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노인의 제안을 감사히 받아들였고 그날부터 노인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사실 큰 부자였습니다. 그는 한양에서 거상으로 활동하다가 은퇴하여 이 조용한 마을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지요. 노인은 덕쇠에게 장사의 방법과 돈을 모으는 법을 가르쳤고 설아에게는 글과 예절을 가르쳤습니다. 세월이 흘러 1년이 지났을 때 노인은 덕쇠에게 말했습니다. 덕쇠야, 이제 너는 많은 것을 배웠다. 나는 내가 한양으로 가서 장사를 시작했으면 한다. 내가 미천을 마련해 주마. 덕쇠는 노인의 제안에 감사했지만 걱정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어른,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한양에 가면 설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를 혼자 두고 가기가 걱정됩니다. 노인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설아는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한양에서 자리를 잡으면 그때 그녀를 데려가면 된다. 덕쇠는 고민 끝에 노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설아에게 잠시 떨어져 있게 될 것을 설명했고, 설아는 이해하며 덕세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덕세, 걱정 마세요. 저는 여기서 노이님과 함께 잘 지내고 있을게요. 당신이 한양에서 성공하면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덕세는 설아의 손을 꼭 잡고 약속했습니다.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그때는 당신에게 더 이상 고생시키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덕세는 노인이 마련해준 미천을 가지고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그는 한양에서 장사를 시작했고, 노인에게 배운 지혜와 자신의 부지런함으로 점점 성공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설아는 노인과 함께 지내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글을 읽고 쓰는 법을 배웠고, 바느질과 요리 솜씨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그녀는 노인을 자신의 할아버지처럼 생각하며 정성껏 모셨고, 노인도 그녀를 친손녀처럼 아꼈습니다. 세월이 흘러 3년이 지났을 때 덕세는 한양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이제 한양의 거상 중 한 명으로 꼽힐 만큼 부자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설아가 있었고, 그녀와 함께 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덕세는 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용건의 집안이 몰락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용건의 아버지가 무리한 투자로 큰 손해를 보았고, 채웅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용건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용건은 모든 것을 잃고 술에 의지하며 살고 있다고 했지요. 덕세는 그 소식을 듣고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용건에게 복수한 것 같아 통쾌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랜 친구였던 그를 위해 안타까움도 느꼈습니다. 덕세는 생각 끝에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용건의 집을 사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그 집은 이제 경매에 나온 상태였고, 덕세는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덕세는 노인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고, 노인은 그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설아에게도 곧 만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지요. 설아는 덕세의 편지를 받고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3년 동안 매일 덕세를 그리워했고, 이제 곧 그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노인은 설아의 기쁜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설아야, 이제 너는 덕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 두 사람이 참으로 자랑스럽구나. 설아는 노인의 손을 잡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노인장님,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 있을까요? 노인장님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지금쯤 길에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은혜라니 그런 말은 하지 마라. 나는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이다.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 내게는 가장 큰 기쁨이란다. 그렇게 설아는 노인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덕세가 보낸 가마를 타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설아는 덕세가 보낸 하인들의 안내를 받아 큰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그 저택은 바로 덕세가 사들인 용건의 옛집이었습니다. 설아는 그 집을 보고 놀랐습니다. 3년 전 자신이 쫓겨났던 그 집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었으니까요. 저택의 대문이 열리고 덕세가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3년 전보다 더 듬직하고 당당해 보였습니다. 설아는 가마에서 내려 덕세에게 다가갔습니다. 덕세, 당신이 정말 보고 싶었어요. 덕세는 설아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당신이 매일 그리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택 안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고 많은 하인들이 그들을 반겼습니다. 덕세는 설아를 데리고 저택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방으로 그녀를 안내했습니다. 그 방은 예전에 용건이 쓰던 방이었습니다. 이 방에 들어가 보세요. 설아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사내를 발견했습니다. 그 사내는 다름 아닌 용건이었습니다. 그는 누추한 옷을 입고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설아는 놀라서 덕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덕세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용건은 모든 것을 잃고 거리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이곳으로 데려왔습니다. 그가 당신에게 했던 일에 대한 복수를 하고 싶었지만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그에게 우리의 하인으로 살 기회를 주었습니다. 용건은 그제야 고개를 들어 설아와 덕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부끄러움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설아, 덕세, 미안하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그래도 나를 받아준 덕세에게 감사하다. 이제 나는 너희의 하인으로 살며 내 죄를 갚겠다. 설아는 용건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덕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덕세, 그를 하인으로 두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도 우리처럼 힘든 시간을 겪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를 도와주는 것이 좋겠어요. 덕세는 설아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용건에게 말했습니다. 용건 들었지? 설아가 너를 용서했다. 나도 마찬가지다. 너는 이제 우리의 하인이 아니라 우리의 손님으로 이 집에 머물러라. 그리고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마. 용건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덕세와 설아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가 이런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너희에게 진심으로 보답하겠다. 그날 이후 세 사람은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용건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반성했으며 덕세는 그를 도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한편 채용은 용건을 떠난 후 다른 부자를 찾아갔지만 그곳에서도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결국 비천한 신분으로 전락했습니다. 어느 날 채용은 우연히 덕세의 저택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화려한 저택을 보고 놀랐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곳에서 나오는 설아와 덕세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행복한 모습으로 손을 잡고 있었고 그 뒤로는 용건이 공손하게 따르고 있었습니다. 채용은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자신의 교만과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날 밤 홀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덕세와 설아는 정식으로 혼인을 올렸습니다. 그들의 혼례식에는 노인도 참석했고 용건도 그들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노인은 그들에게 큰 선물을 주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덕세와 설아에게 물려준다는 문서였습니다. 너희는 이제 내 자식이나 다름없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다. 그것은 바로 너희가 항상 서로를 사랑하고 어려운 이들을 도우며 살아가라는 것이다. 덕세와 설아는 노인의 말에 감사함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노인의 부탁대로 서로를 사랑하며 어려운 이들을 돕는 삶을 살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덕세와 설아는 행복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자선 활동을 했고 특히 소박맞은 여인들을 돕는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기억하며 그런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용건은 덕세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섰고 그는 이제 덕세의 사업을 돕는 중요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 잘못을 늘 기억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채용은 결국 덕세의 저택을 찾아와 용서를 구했습니다. 설아는 그녀를 용서했고 덕세도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채용은 그들의 용서에 감사함을 느끼며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덕세와 설아는 아름다운 딸을 낳았습니다. 그들은 딸에게 새로움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그 이름에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새롬은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건강하게 자랐고 그녀 또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덕세와 설아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는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새롬아,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모두 서로를 사랑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란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준 많은 사람들 덕분이지. 너도 커서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새롬은 부모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부모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로 다짐했지요. 덕세와 설아는 서로를 더욱 깊이 사랑하며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이 없었고 그 사랑은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박맞고 쫓겨난 마님과 머슴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신분의 차이와 세상의 편견을 넘어 진정한 사랑을 찾았고 그 사랑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왔지요.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사랑의 가치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용기를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야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